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 양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1% 정도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0.9% 하락 중에 있는데 누가 봐도 고가 구간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 때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시장보다 강하다 또는 시장보다 비싸다, 이렇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 있죠. 크게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강합니다. 자,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을 같이 볼 수 있겠는데, 알테오젠은 오늘도 보합권에 있습니다. 뭐 시세 측면에서 보면 0.9% 빠지나 0.4% 올라가나 뭐 비슷한 시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시장 대비해서, 그쵸, 이쪽 구간에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쵸, 상승세를 이어간 거죠. 이때 구간에는 시장이 하락 구간을 멈췄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시장은 언제 반등을 할까요? 시장은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같이 반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미증시의 반등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선행돼야 되는 거죠. 미증시의 반등까지 기다리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미증시도 지금 충분한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기준에서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단순히 미증시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기간 조정의 구간만 좀 남아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기간 조정을 보이는 구간 안에서 유한양행도 약간의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 그쵸, 등락을 거치는 부분이 약간 필요할 수 있지만 유한양행의 렉라자 관련 기대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을 볼 때 실적을 빼놓고 볼 수 없는데, 실적치를 보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 못하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 5천억, 그리고 이익은 185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분기당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치가 1,0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성장률이. 자, 그러면 이렇게 500억, 1,000억 이렇게 성장하는 폭이 아니라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을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굳이 비교를 알테오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지금 17조입니다. 그렇죠? 17조인데 자, 실적 보면 어때요? 적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요? 유한양행을 볼 때 이렇게 나오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렉라자 관련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알테오젠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SC, 그쵸, SC 관련된 부분이 독점 계약까지 이뤄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디랑 했나요? 빅파마랑 했습니다. 머크랑. 자, 그럼 유한양행도 SC는 아니지만, 그쵸, 폐암 신약 관련돼서 면역항암제 기반 거의 한 10년차 개발 완료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그렇죠,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아직 이쪽 부분에서의 매출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렉라자 관련돼서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보면, 자, 보세요. 렉라자 개발 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개발을 시작을 했고, 새로운 폐암 치료제, 그렇죠. 자, 그리고 18년도에 임상 1상 2상 단계, 그리고 나서 18년 말 이때 빅파마 얀센과의 렉라자 관련돼서 에로 관련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러고 나서 쭉 진행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긍정 요인은 얀센과 6년차 협업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3상 통과 시 즉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연구 단계에 있었던 게 10년차. 자, 근데 10년 동안 연구 단계에 있었고 글로벌 3상을 시작한 지가 이미 3년이 지났는데, 그쵸, 4년 차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월봉으로 딱 봤을 때 실제 주가가 반영했었던 게 언제부터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임상 단계에 들어갔었던 21년도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23년 거의 한 초반부터 5만 원부터 거의 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 게 시세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테오젠을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매매 단계가 정말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 화면은요,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된 내역을 보여주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보시면 30%씩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오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자, 유한양행도 지금 상승하는 구간에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기대감에 대한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강했었던 조선주 기준에서 제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STX 중공업 지금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30%씩 14%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7월 30일 알테오젠도 있고요. 쭉 올려보시면 뭐 태성이나 워트 이런 경우도 있는데 태성 한번 보시죠. 자, 태성도 돌파하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5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가격을 본다는 건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보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제가 주말에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와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다 체크를 하고 기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점이 중요하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요.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2.7%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매매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럴까요? 기대감이 작용을 하니까. 자, 그럼 기대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보면 외국인이 400억 정도의 매수가 나왔죠. 이렇게만 보면 뭔가 조금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걸 제가 전환돼서 생각을 해보면 거래가 충분히 많이 들어오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그쵸? 외국인, 기관 한 달 동안의 매수 물량이 몰려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쵸? 알테오젠 같은 종목 그쵸? 싸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싸도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수급상의 상황이 맞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가를 보고 여기가 저가입니다라고 보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그걸 거래 대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거래가 늘어나죠.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 매물을 받아서 매집 구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가격 전략으로 전환이 되는 내용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실전에서 상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이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 전환을 시켜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무엇보다 최근에 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확연하게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렉라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우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